예,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220페이지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자고 합니다. 자, 벡터의 크기는 이놈저놈 할 때 놈이라고 합시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벡터의 크기를 놈이라고 한다. 자, 그럼 벡터를 보통 이제 여기서는 벡터를 U라고 하면 U의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절대값 표시 2개 들어 이라고 놈이라고 해요. 자, 근데 U는 벡터가 2차원에서 XY축이라고 할 때 UI, U2 뭐 U1, U2 혹은 표시를 할 때 IJ를 사용을 해서 이제 X축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 I를 쓰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흘러가는 놈 단위 벡터 써요. 근데 여기 I가 뜻하는 게 뭐냐 하면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J는 뭐냐 하면 0,1이에요. 2차원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벡터 값은 어떻게 표시냐? 그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3차원 공간에서는 만약에 U가 U1, U2, U3일 때 이거는 U1의 죄송합니다. U1의 I 플러스 U2의 J 플러스 U3의 IJ K라고 보십니다. 그럼 K는 뭐냐? 0,1, 3차원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3차원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놈은 얼마냐?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이게 이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벡터의 크기가 뭐냐 하면 2차원 공간에서 요만큼 U1, U2 할 때 요 직각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다. 길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단위 벡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림 바로 밑에 줄 보면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2차원 벡터예요. 2, 얘는 단위 벡터예요. 어떻게 단위 벡터냐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위 벡터 맞죠? 자, 그래서 단위 벡터는 0이 아닌 벡터 V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벡터 N은 단위 벡터이다. 단위 벡터는 뭐냐? 단위 벡터는 놈인데 그러면 잠깐만요. 자, 단위 벡터는 자, V가 어떤 벡터를 가지든 간에 이게 벡터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이게 바로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왜냐면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한 장을 넘겨볼까요? 221페이지 3차원이네요. 자, 3차원. 자, 벡터가 U는 2, 1,3이다. 그 다음에 이때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그죠? 절대값 2개 표시되어 있는 걸 구하고 또 U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 N을 구하시오. 자, U는 2, 1,3이다. 자, 벡터의 크기 놈은 14. 그죠? 그럼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해요? 자, N은 14분의 1 어떻게 돼요? 자, 2, 2,3이라고 구하면 되죠? 여기 단위 벡터예요. 얘가 이제 되겠죠. 자,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제 벡터 값이 좌표랑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합니다. 좌표는 데카르트가 맨 먼저 개발했어요. 우리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를 얘기했던 우리 데카르트는 항상 몸이 약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녀. 근데 저 파리가 방이 통상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x축과 y축 직교 좌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있을 때 쟤의 좌표는 어디? 또 여행 날아가서 어디에 또 앉아 있으니까 쟤의 좌표는 어디? 하면서 우리 직교 좌표계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좌표가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우주선도 떼울 수 없고 측량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만약에 u가 u1, u2, u3일 때 v는 v1, v2, v3일 때 두 개의 좌표, 자, 디퍼런스, d죠? v는 자, v 빼기 u로 표시하자. 자, 왜냐면 어차피 양수값 나오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 v1 각각의 x 방향은 x 방향대로, y 방향은 y 방향대로, z 방향은 z 방향대로. 제곱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예제 22.3. 자, 두 점, u는 1,2, v는 6,2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예제 22.4번도 나오죠. 이제 3차원 공간에서 u는 2, 1,3, v는 3,5, -2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두 사이의 거리는 x 성분은 x 성분대로, y 성분은 y 성분대로, z 성분은 z 성분대로 계산해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루트 2분의 1승을 씌우면 우리 거리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보시죠. 자, 내적은 페이지 223페이지. 내적의 정의. 자, u하고 v가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이면 다음 식으로 정의되는, 자, 다시라는 말을 써요. 다는 점이라는 뜻이죠. 난 점이 다시야. 난 이걸 다시라고 읽을래. 자, 다시라고 했습니다. 자, u하고 v를 다수로 표시하면, 자, 우리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u의 크기 곱하기 v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써요. 자, 요걸 내적이라고 해요. 근데 세타는 뭐냐? u와 v가 이루는 각도. 그죠? 자, 근데 우리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되는 각도, 세타가 2분의 파이. 그죠? 2분의 파이의 배수, 그러니까 n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위의 정의로 알 수 있듯이 요 놈은 벡터 값인데 요 값은 스칼라 값이 나와요. 그래서 내적을 하면 벡터의 내적 값은 스칼라 값이 나와요. 벡터의 내적 값은 스칼라 값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렇게 쓰는 공식에다가 얘가 u1이 u1, u2, u1이 아니고 u가 이런 2차원의 벡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v는 v1, v2를 가질 때 이 식은 u1 하기가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벡터에서 또 곱은 또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자 u1 v1 플러스 u2 v2라고 또 나타냅니다. 이제 각각의 성분을 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알게 되면 요거 구할 수 있어. 계산으로.
요거 구할 수 있어 계산으로.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계산을 해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내적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3차원 되면 하나 더 들어가면 되죠. 3차원 되면 저기면 3차원 돼서는 223페이지 23.1시계처럼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돼? U 3 V3 이렇게만 더 추가시켜주면 3차원 공간에서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연습 문제 들어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제 23.1 자 먼저 보시면 먼저 벡터 U는 2, 1,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크기를 구하세요. 맞죠? 자, 그 다음에 U는 2, 1, 해고 V가 연달아서 예제 23.2를 풀면은 V는 3, 마이너스 1, 1 나오는 거죠. 자, 그럼 V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죠? 근데 코사인 세타는 각각의 합을 계산하면 되죠. 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 곱하기 1. 자,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죠? 7. 7 맞나? 7.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값은 얼마였어? 그죠? 자, 코사인 세타가 특수각에서 2분의 1 되는 세타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값이 60도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더 나가서 페이지 225페이지 자, 수직인 두 벡터, 두 벡터 사이의 각이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3파이 이걸 직교 벡터라고 하는데 직교 벡터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나오죠. 그러면 세타는 n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홀수가 돼야 되는구나. 홀수 n이 안 되거든요. 홀수 그죠? 이렇게 되면 얘가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거나 2분의 5파이거나 이런 경우에 되면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 제로가 된다. 그때는 두 벡터가 직교를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 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0이 아닌 두 벡터가 수직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그 내적이 0인 것이다. 페이지 225페이지 정리 23.3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해서 우리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조금만 살펴볼까요? 제가 그럼 내적이 뭐냐? 어디 써먹냐? 내적을 자, 내적의 기계적인 의미를 딱 이제 여기 보시죠. 페이지 226페이지를 보시면은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 그래프 23.2에 나타난 것 같이 그죠? U 이제 만약에 U가 있다 그러면 U 코사인 세타는
요건데 얘는 여기서 빛이 들었을 때 요만큼 움직이는 요게 코사인 세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 되는 거죠? 이게 U예요, 그죠? 자, 사용된 크기다. 따라서 U.V는 U하고 V에 내접되는 그 벡터는 U가 V에 사용된 크기인 U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V 벡터의 곱슬 의미를 한다. 그죠? 근데 특히 벡터 U와 단위 벡터 N의 내적 U 곱하기 N은 벡터 U가 N을 주는 N은 단위 벡터를 얘기할 때 직선에 사용된 크기인 U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만큼 배를 하는 거야. 이게 뭐야? U. 다 V를.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이 사역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역에 대한. 요 빛이 떨어졌을 때 요만큼 그림자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바로 요 값이 된다라는 거. 그걸 V배 하는 거죠. V 크기만큼.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또 그림이 나오죠.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은 그림 23.4하고 23.5가 나오죠. 서로 직교하는 단위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다른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i하고 이 2가 서로 직교하는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림 23.4하고 23.5를 꼭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식과 지금 밑에 있는 거 식이 하나 나오죠. 자, U는 식과 같이 임의 벡터 U를 이 i하고 이 2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식에서 U 곱하기 이 i는 서로 직교하는 단위 벡터예요. 그죠? 이는 벡터 U가 이 i에 사용된 것이고 투사됐다고. 그 다음에 U 곱하기 이 2는 이 2에 사용된 크기를 나타내서 U는 이렇게 나타나죠. U 탑 E1 그죠? 그 다음에 E1 플러스 그 다음에 U E2 탑 E2를 곱한 거다. 어차피 곱하는 게 단위 벡터니까 얘는 1하고 1하고 똑같으니까 자, 이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밑에 227페이지 개념적으로 벡터를 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머릿속에서 조금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조 문제 같은 걸 풀 때 여러분들 불력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보에서 A하고 B라고 할 때 힘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면 이 힘을 여기에 60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수직의 힘과 이렇게 가는 수평의 힘으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60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니까 요거 주는 힘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얘는 10의 사인 세타, 얘는 10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력으로 풀어야지 요 반발력과 여기서의 모멘트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 벡터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역학 문제나 아니면 수리학에 대한 문제들을 역학 문제를 풀 때 조금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보시면 자, 벡터 U는 6,5 그다음에 단위 벡터 227페이지 예제 23.6 U는 죄송해요, 정신을 먹어서. 그다음에 E는 I는 0,0 그다음에 J는 0,1이다. 의 1차 결합으로 단위 벡터를 1차 결합으로 나타내고 서로 직교하는 단위 벡터 2i, 2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2i 저기 뭐냐 이제 문제를 먼저 푸시면 여기 2i는 문제로 줘요. 이 원은 4,17 그 다음에 루트 17,1 그 다음에 이 2는 근데 이게 단위 벡터인지는 알아요. 단위 벡터는 뜻이 뭐예요? 그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왜냐면 얘 그러면 17분의 16 플러스 17분의 1 되고 17분의 1 플러스 17분의 16 되니까 더하면 얘 크기는 무조건 1이 돼요. 자, 그다음에 u는 아까 제가 공식대로 써드린 거 있죠? u는 u, i 플러스 u, j로 쓰자. 그러면 u가 얼마냐? 6,5 곱하기 1,0. 근데 이게 i 플러스 6,5 0,1 j다. 자, 우리 내적하면 고각대로 계산하면 되죠? 이 계산하면은 j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그럼 u는 얼마냐? 다시 u는 어떻게 됐어요? 6,21 플러스 6,22로 표시할 수 있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u 대신에 6,5. 자, 2번이 얼마 됐어요? 루트 17분의 4 루트 17분의 1 2원 플러스 보이죠? 자, 6,5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1 루트 17분의 4 2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자, 요거는 자, 이거 이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해서 더하고 요렇게 계산해서 요렇게 계산해서 더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궁극적으로 루트 17분의 64 24 플러스 5 2i 플러스 루트 17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20 되니까 14. 이 2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죠. 이해를 하는데 조금 힘들어서 227페이지 그림 23.4와 그 다음에 그림 23.5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예제 23.6을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교 사형. 자, 우리 직교 사형이 나왔어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이 페이지 228페이지 23.8 그림을 보시면 23.6을 보시면 이선줄기는 다음과 같이 벡터 u를 벡터 a의 나란한 벡터 성분 w1과 a의 수직인 벡터 성분 w2로 분할하여 다루는 것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자, 벡터 w1을 u에서 a로의 직교 사형이라고 한다. 자, w1을 직교 사형이라고 한다. 직교 사형이 직교는 알아. 수직으로 만다고. 그 다음에 그 사형이라는 말은 그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사형, 그림자. 네?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야. 내가 이렇게 u를 그었어. 그죠? u를 그었는데 요놈을 문제를 풀다 보니까 n 방향의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n 방향의 벡터가 이렇게 a 방향으로 가. 여기 수직으로 따따따따따 해서 떨어뜨려. 이게 직각이야. 그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a 방향이다. 근데 na라고 돼 있네.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a 방향의 단위 벡터. 또 요놈의 수직이 되는 대로 또 쭉 가. 자, 이때 수직은 얘의 수직이 아니고 이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죄송해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 자, 그때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쪽 그림자 사용되는 놈을 W1 이쪽에서 비교할 때 요 사형이 여기서 생겨나는 걸 요걸 W2라고 나눠버린다라는 거죠. 나눠버린다. 그때 W1은 자
U는 W1 플러스 W2 나눌 수 있죠, 그죠? W1 플러스 W2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때 보면 요거는 UA 플러스 W2라고 표시를 한다. 이거 왜 그래? 자, 여기에 W1이 UA. 근데 UA는 뭐야? A 방향에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UA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W2는 자,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W2는 U에서 빼기 UA 합니다.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요게 U1 플러스 W1 플러스 W2가 U인데 근데 이때 보면 요 놈이 UA 플러스 W2야. W2 애들 제거 사용하면 W1만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근데 U는 뭐냐면 UA하고 W1이 UA니까 얘가 UA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죠? 그래서 W2는 U 빼기 UA가 된다. UA가 뭐야? 이게 W1이거든. W1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U는 그죠?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자, 229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직교 사용할 때에 조금 문제가 어려운 건데, 자, 23.7 먼저 바로 예제로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위에 있는 게 말이 어려워서 좀 설명을 하면서 위에 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가 2,2,1이야. 근데 A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A는 1,1,1이에요. 이거는 단위 벡터 아니에요. 그죠? 그냥 1, 1 도 왜냐면 이거는 크기가 루트 3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아니죠. 단위 벡터가 되면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A의 직교 사용된 얘가 얘의 직교 사용된 거야. 한데 U의 성분 W1은 UN과 A의 직교하는 벡터로 직교 사용된 U의 성분 W2를 구하시오. 그리고 W1과 W2가 직교인지 검토가 되고, 직교인지 검토하는 건 쉽죠. 뭐 찾아내면 돼? 코사인 세타가 제로인 것만 증명하면 돼. 자, 그러면 먼저 NA를 구해. NA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따라서 A의 직교 사용된 U 성분은 자 보면 W1은 아까 얘기했죠. A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상위를 구해내면 돼. 자, UA는 어떻게 구해? UA는 U 곱하기 NA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하면 어떻게 돼? 2,1에 그 다음에 NA가 얼마예요? NA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자, 계산하면은 루트 3분의 5 그죠? 아니 3분의 5 이거는 3분의 5, 3분의 5가 나오죠. 자, 여기 또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 있으니까 너무 골프적인 생각 안 하고 하면 돼요. 그죠? 자, 요 값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직교하는 것은 W2는 U에서 W1 빼는 건데 이놈이 뭐라 그랬어? 내가 UA라 그랬어.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U에서 2,1에서 3분의 요 값을 빼면 되죠? 빼면 X 성분은 X 성분대로 Y 성분은 Y 성분대로 빼면은 3분의 1, 3분의 1 나오죠. 자,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아닌지는 알게 됐어. 이게 U2, 이게 W2고 그럼 W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W는 UA라고 했으니까 UA 어디 갔어? UA 요거잖아요. 이거죠. 그럼 두 개가 직교하는지 어떻게 알아? 아이씨, 직교하는지 이거 그냥
이게 x축 x축 계산해서 하면 되잖아. 자, 그럼 요 두 개 직결하는지 안 직결하는지는 x 성분을 x 성분대로 계산하고 y 성분을 y 성분대로 곱하고 z 성분을 z 성분대로 곱해가지고 더하면 어떻게 돼? 3분의 5 플러스 5 빼기 10이니까 제로. 아, 코사인 세타 이거를 제로. 둘이 직결하는 게 맞네 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적 하겠습니다. 벡터적. 예.